자, 저번 시간 복습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리뷰. 자, 우리는 지금 미적분을 하고 있는 거죠. 미적분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미적분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그렇죠? 함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함수를 대상으로 하시는 친구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 수투에서는 다항함수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그렇죠? 우리가 여기 대상이 되는 함수가 다항함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수함수가 뭔지 저번 시간에 또 살펴봤죠. 분수함수도 있습니다. 분수함수. 자, 다항함수랑 분수함수랑 합쳐서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렇죠. 얘가 유리함수죠. 맞습니까? 얘를 우리는 유리함수라고 부르신다. 그럼 유리함수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무리함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무리함수들이 있습니다. 우리 루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세제곱근, 네제곱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무리함수, 유리함수 아닌 함수들을 우리는 따로 부르는 말이 있으니 그게 뭐다? 초월함수라 그랬죠. 초월함수. 자, 대표적인 초월함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근데 이거 말고도 좀 이상한 함수들도 많았죠. 그죠? 이름 붙이기 좀 그런 거. 미수에도 미지수고, 지수에도 미지수인 함수.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다 초월함수라고 부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이상한 함수들 중에서도 그냥 좀 안 이상한 아이들. 그죠? 뭐 등등등 이렇게 되죠. 이런 함수들을 가지고 뭘 할 거다 이제 미분도 하시고 적분도 하실 거다. 있습니까? 자, 그래서 크게 미적분은 뭐 어떤 함수를 대상으로 하시든지 간에 세 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극한의 섹션과 있습니까? 그 극한의 원리로 만들어지는 미분과 적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 그래서 극한의 원리로 미분이 만들어지시는 거고 극한의 원리로 적분이 만들어지시는 겁니다.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극한의 원리로 미분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얘는. 자, 근데 아직 극한의 원리로 적분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있습니까? 조만간 하시게 되겠죠? 그 내용도 우리가 미적분 책에 있으니까. 그죠? 그럼 극한의 원리로 미분이라는 일종의 함수를 변형하는 뭐 계산 방법이라고 하셔도 되고 있습니까? 어떤 원리로 이루어졌다?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있었고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은 뭐였죠? 두 점 사이 기울기였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계산하는 이런 계산을 우리는 미분이라는 계산이라고 불렀다. 됐습니까? 이때 이 친구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였다? 기하학적 의미가 그림을 그려놓고 봤을 때 기하학적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라는 의미를 갖더라. 됐습니까? 됐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극한의 원리로 이 적분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몰라서. 됐습니까? 그 적분을 우리는 정적분이라고 하시고 그렇지만 미분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됐습니까?
미분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산 방법을 이름하여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 틀을 잊으시면 안 된다 그랬죠? 몇 시간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죠? 미적분의 기본 정리. 그럼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뭐냐 하면은 뭐 별건 아니죠, 그죠? 미분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됐습니까? 미분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미분의 역연산인 역미분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계산할 겁니다. 근데 이 역미분이라는 계산을 적분 입장에서는 뭐라고 부르신다 그랬죠? 부정적분. 정적분 아닌 거. 그래서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놓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미분을 이용해서 뭘 하실 거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 나갈 거다. 함수의 그래프. 정적분의 값을 이용해서 뭘 계산할 거다? 넓이를 계산할 거다. 됐습니까? 실은 얘가 미분을 하는 이유고 적분을 하는 이유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자, 뭘 했다? 이 미분은 원래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요거를 조금 심플하게 압축해서 공식처럼 만들어 놓은 방법이 있으니 그걸 우리는 미분법이라고 불렀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미분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미분법. 됐습니까? 그 미분법이 어떻게 탄생했냐? 여기 있는 요 극한의 원리로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극한의 원리로. 그래서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함수별 미분법, 뭐 다양한 특수한 형태의 미분법을 살펴봤고, 있습니까? 그럼 오늘 할 작업은 뭐다? 오늘 할 작업은 우리는 얘를 쳐다볼 겁니다. 있습니까? 영미분. 영미분. 즉, 영미분. 즉, 부정적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 이겁니다. 함수가 바뀌니까, 그렇죠? 부정적분법도 바뀌겠죠. 이때 미분을 거꾸로 하는 계산 방법을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적분법이다라고 부르신다. 적분법. 적분법에 대해서 주된 내용을 잡고 해 보실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미분법에 관련돼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걸 다시 공식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가지고 됐습니까?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책을 좀 읽으실 수 있어야 되니까. 자, 요거는 뭐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나누기 미분이죠. 나누기 미분과 관련되어 있다. 나누기 미분에 대한 이야기다. 몫의 미분법. 자, 교과서에 있는 표현들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자, y 꼴 gx분의 1이라는 함수의 도함수 y'은 분모 제곱이죠. 미분하고 곱하고 오니까 0 될 거고 빼기를 곱하고 미분하고 오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다라. 괜찮죠? 마찬가지. 자, gx분의 fx. 요건 우리가 분수 함수가 아니라 분수 형태의 함수죠. 분수 형태의 함수를 어떻게 미분하느냐. 됐습니까? y'은 분모 제곱 미분하고 곱하고 미분해서 빼시면 되더라. 결론은 그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미분 가능한 두 함수가 있는데, 됐습니까? y는 fu인데 u가 gx입니다. 결국은 이런 말이죠. f의 gx 합성되어 있는 아이를 미분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미분하고 안에 거 미분한 거 곱하시더라. 됐습니까? 이게 우리가 주로 쓴 표현이고 앞에 있는 건 누구냐면은 됐습니까? 얘는 요거의 또 다른 표현인 거죠.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있습니까? 요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한
도함수를 구하고 싶으니까 y를 미분하고 싶어요? x에 대해서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y는 u에 대한 함수고 u가 x에 대한 함수죠. 그래서 일단은 바로 안 되니까 단계별로 가겠다 이겁니다. y를 u에 대해서 미분을 하시고 u를 y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한 걸 곱하시면 실은 이거 원래 약분하는 건 아닌데 약분된 효과가 나오시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표기를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요거를 우리 미적분에서는 체인룰 또는 연쇄법칙 이렇게 부르십니다. 연쇄법칙. 연쇄법칙. 고등학교 때는 잘 안 쓰는 용어고 대학교 가면 합성함수 미분이라기보다는 연쇄법칙 또는 체인룰 이런 말을 훨씬 더 많이 쓰십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제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연쇄법칙, 체인룰이라는 말이 들으면 합성함수 미분을 말하는 거구나.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하는 겁니다. 자, y는 fx의 도함수를 구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맞습니까? y는 fx의 도함수를 구하고 싶은데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구하실 거냐면은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구하는 미분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프로세스? 양변의 절대값을 하시고 자연로그를 취하신 뒤에 양변 미분해서 정리해서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 이거를 우리는 로그 미분법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쓴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죠.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얘를 쓸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는 믹수와 지수에 모두 변수가 포함된 함수, 이상한 함수. 됐습니까? 또는 복잡한 분수함수. 여기 유리함수는 분수함수를 말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얘는 미분할 수 있는 방법이 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거고 얘는 그냥 미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면 너무 복잡해지신다. 됐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가려고 이 방법을 쓰실 수가 있다. 옵션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서 체크한 거는 우리가 얘는 합성함수 미분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합성함수 미분법이죠. 함수 미분법. 됐습니까? 자 여기는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그냥 로그 미분법인 거죠. 로그 함수의 미분법이 아니라 로그 자연 로그를 이용한 미분법이다 이겁니다. 로그 미분법. 괜찮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했을까요? 자, 여기 봅시다. 이게도 함수였구나. 그렇죠? 자, 함수 y는 fx의 도함수 f'이 자 도함수가 또 미분 가능하다. 얘는 도함수가 존재하니까 fx도 미분 가능하고 f'도 미분 가능할 때 자 얘가 뭐죠? 도함수의 정의를 도함수를 이용해서 쓴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계도함수. 즉 두 번 미분한 함수. fx의 이계도함수. fx의 이계도함수 또는 f'x의 도함수. 같은 말이겠죠. 표현을 더블 프라임 x y의 더블 프라임 있습니까? 또는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랬죠. d제곱의 y dx제곱 또는 d제곱의 dx제곱의 fx 있습니까? 자, 요거는 전부 다 여러분들 익히셔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얘를 써야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나중에 매개변수나 음함수 미분법들의 이계도함수를 구할 때 있습니까? 그래서 요 표현도 일단은 눈에 좀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있습니까? 앞에 두 개는 어차피 뭐 두 번 미분했다가 되니까. 되겠죠? 자, 원래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냥 다 설명을 해버리려고 했는데, 있습니까? 시간이 조금 늘어지는 관계로,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있습니까? 요거 이계도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놓고 가겠습니다. 있습니까? 자, 뭘로 할까요? 자, 노트를 여기서부터 갑시다. 이계도 함수. 이계도 함수. 자, 여기에 저번 시간에 한 거 이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y는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원함수라고 부르죠. y는 fx. 그렇죠? 이 친구가 주인공입니다. 실은 y는 fx. 얘를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한번 미분을 하십니다. 얘를 미분을 하시면 누가 만들어지시는 거죠? y는 f 프라임의 x라는 도함수가 만들어지시는 거죠. 됐습니까? 자, fx를 가지고 f 프라임 x를 만드는 요 테크닉을 우리는 뭐라고 했나? 미분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왜 만든다 그랬죠? 왜 만든다? 우리 fx에 이 함수에 뭘 그리려고? 그래프 그리려고. 됐습니까? 그럼 그래프를 도함수를 가지고 어떻게 그리실 거냐? 도함수를 이용해서 이 함수의 뭐를 판단할 수 있다? 이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판단할 수가 있다.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f' 값이 양수값이 나오면 그 구간에서는 증가한다는 이야기고 f' 값이 음수가 나오면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학 2에서는 그냥 딱 요 사실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요거보다 자 이런 거죠. 곡선인데 곡선인지 우리는 이제 이런 게 궁금한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구간 A가 있고 구간 B가 있습니다. 구간 B가 있는데 맞습니까? 여기서 내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투에서는 그래프 그릴 때는 대충 곡선으로 이렇게 그리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곡선이면 돼. 미분 가능하면 돼. 근데 대충 그린 거죠. 요걸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싶은 겁니다. 얘를 이렇게 그려야 되나? 얘를 이런 곡선을 그려야 되나? 아니면 얘를 뭐 이런 곡선을 그려야 되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려보겠다 이겁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릴 때 필요한 게 또 도함수의 도함수인 거죠. 즉 뭐냐면 결국은 그래프 그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프를 그리는데 여기서는 대충 스케치만 했다면 있습니까? 좀 더 자세하게 한번 그려보겠다 이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자세하게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누구다? 이 친구의 도함수. 그쵸? 누구? y는 f 더블 프라임의 x가 필요하시더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역시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려면 우리 또 어떤 테크닉을 써야 되는 거죠? 미분이라는 테크닉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때 이름 붙이기를 fx 입장에서는 얘를 우리는 도함수라고 부르시고 있습니까? 얘를 이계도함수라고 부르시더라. 누구 fx의 이계도함수. 그러면 우리는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뭐를 판단하실 수 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쵸? 곡선의 형태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즉 곡선의 형태라고 하면 곡선은 두 종류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즉 볼록한 곡선과 오목한 곡선. 즉 볼록과 오목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곡선의 자 이계도함수 값이 플러스 값이 나왔다면 됐습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곡선이 그려집니다. 아래로 볼록. 근데 아래로 볼록이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신다는 거죠? 요런 부분 안 요렇게 곡선이 그려지시든지 요렇게 곡선이 그려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곡선 아니면 이런 곡선. 그러니까 요거를 또 다른 말로는 어떻게 하시면 되죠? 아래로 볼록이라는 표현 대신에
위로 오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위로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오목과 볼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래로 볼록이나 위로 오목이나 있으니까 같은 말입니다. 마찬가지 이계도함수가 음의 값을 갖는다면 얘는 위로 볼록한 형태의 곡선이 나오십니다. 위로 볼록. 됐습니까? 자, 위로 볼록하다는 말은 곡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든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볼록하니까 아래쪽으로는 어떻게? 오목하다고 표현을 하겠죠. 아래로 오목입니다. 됐어. 자, 그래서 자, 곡선이 자, 이렇게 합니다. 도함수가 플러스고 이계도함수가 플러스라면 증가하면서 아래로 볼록이니까 곡선의 형태가 이렇게 그려지신다는 거죠. 도함수는 양수인데 이계도함수가 음수가 나왔다면 증가하는데 됐습니까? 위로 볼록하면서 증가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시는 거죠. 도함수는 음수인데 이계도함수가 양수라면 감소하는데 아래로 볼록하면서 감소하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겁니다. 도함수는 음수인데 이계도함수도 음수라면 감소하는데 위로 볼록하면서 감소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우리가 대충 여기에서 그리시면 이건지는 별로 구별 안 하면서 그냥 대충 곡선으로 부드럽게만 이어주시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구간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그렇죠? 그림을 좀 디테일하게 그려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프를 그릴 때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표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미적분에서 좀 복잡한 함수들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뭘 이용하실 거냐면은 증감표를 이용하실 겁니다. 증감표. 됐습니까? 증감표. 근데 이 증감표는 이제 증가와 감소만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계도 함수까지 한 줄 더 쓰게 되면 형태까지도 판단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거를 함수 두 개를 가지고 연습을 좀 해놓고 갈게요. 이거 어차피 미적분 단원입니다. 됐습니까? 자, 요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우리가 약식으로 그리는 것도 알죠? 스케치하고 미분해서 하는 거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증감표를 이용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그려볼 겁니다.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근데 어차피 미적분 단원에서는 우리가 이 함수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미분해서 근데 요령은 똑같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프를 그릴 때 있어서 좀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자, 두 개의 함수가 필요합니다. 도함수가 필요합니다. f 프라임의 x 됐습니까? 미분하시면 얼마 되죠?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됐습니까? 이게 도함수도 필요합니다. f 프라임의 x 더블 프라임 x는 6x 마이너스 6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얘가 얼마 되는 값을 찾는다? 0이 되는 값을 찾으십니다. 됐습니까? 그럼 2차 방정식을 좀 푸시면 3으로 나눠버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퀄 제로인 거죠. 그럼 여기는 얼마? 3, 1 마이너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입니다. 그 다음에 x가 3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입니다. 즉 여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f 프라임의 마이너스 1이 0이란 소리고 f 프라임의 3이 0이란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바로 나오시죠? 됐습니까? 따라서 여기는 x가 얼마일 때? x가 1일 때 이계도 함수가 0이 나오십니다.
즉 얘는 무슨 말이냐면은 f의 더블 프라임의 1이 0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요까지 이제 재료 손질을 한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증감표를 그려볼 겁니다. 됐습니까? 증감표. 증감표는 어떻게 그려지시냐면은 원래는 우리가 세 줄 딱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네 줄짜리 증감표를 그려볼 겁니다. 자, 여기는 누가 사시느냐면은 X가 살고 계시고 여기는 F'X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F의 더블 프라임 X가 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는 fx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fx 라인을 보고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됐습니까? 뭐냐면은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라인은 자, 여기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됐습니까? fx가 f'x가 0이 되는 x와 더블 프라임 x가 0이 되는 x가 모두 기준점입니다. 일단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1과 3이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이쯤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1.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3.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3.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 값은 얼마겠어요? f 프라임의 마이너스 1은 제로. 여기는 제로. 됐죠? 그 다음에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는 건 1이죠. 1은 어디쯤 있을 거냐면 1은 이쯤 있겠죠? 1은 여기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됐죠? 이때는 f 더블 프라임 1이 제로입니다. 여기. 됐죠?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3일 때 각각 프라임과 더블 프라임의 부호를 다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니, 모든 값들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면, 자,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x가 여기서는 더블 프라임의, 프라임 x의 부호는 어떻게 될까요? 프라임 x의 부호는. 자, 여기서는 얘를 따지셔야 됩니다. 얘를 인수분해 하시면 어떻게 되죠? 얘를 인수분해 하시면 3으로 묶어내시고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으시면 음수의 음수니까 여기는 양수가 되신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 그렇죠? 음수가 되시겠죠. 그러면 요 구간에서도 음수고 요 구간에서도 음수입니다. 됐습니까? 물론 1일 때도 음수겠죠. 됐습니까? 도함수의 부호는 3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보다 큰 거 집어넣으면 다시 양수가 되시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보겠습니다. 이계도함수. 이계도함수는 얘잖아요. 자, 1을 기준으로 1일 때 0이니까 이쪽은 다 뭐겠어요? 마이너스겠죠? 요 구간에도 마이너스겠죠? 여기도 마이너스 값을 갖겠죠? 이쪽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죠.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우리가 이게 도함수 없던 시절에는 여기는 도함수가 양수니까 여기서는 그래프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증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음수니까 그렇죠? 여기는 음수니까 요 구간에서는 감소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감소합니다. 음, 감소합니다.
우리가 증가표, 수투에서 증가표 할 때는. 그 다음에 여기는 양수니까 여기는 증가합니다, 증가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됐죠? 요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그릴 겁니다. 자, 증가하는데 이계도 함수가 음수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시는 거죠? 이계도 함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일까요? 아래로 볼록일까요? 자, 요거를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유치하면 안 따라 하셔도 되는데 팁을 하나 드립니다. 있습니까? f 더블 프라임의 x가 만약에 양수라면 있습니까? 억지로 외우시지 마시고 얘가 플러스 값을 가지시면 여기 손잡이가 있죠. 있습니까? 손잡이가 있으면 아래로 잡아당기시는 겁니다. 아래로 잡아당긴다.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입니다. 자, 요건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배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f 더블 프라임의 x가 음수라면 있습니까? 즉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시는 거죠. 손잡이가 없죠. 그러면 위로 쳐올려 버립니다. 위로 쳐올린다. 위로 쳐올린다. 쳐서 올린다. 오프라인이면 액션을 좀 보여드릴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아래로 잡아당기니까 무슨 말일까요? 얘는 아래로 볼록이 될 거다 이겁니다. 아래로 볼록이 될 거다. 여기는 위로 쳐올려 버리니까 위로 움푹 파이겠죠. 그래서 얘는 자 위로 볼록이 될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직관적으로. 그래서 뭐 이계도 함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 그 다음에 뭐 이거 억지로 외우시지 말고 그냥 손잡이 있으면 잡아당기면 되고 없으면 쳐올리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 배워놓고 아직까지 그죠? 이걸로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자, 봅시다. 어떻게 써먹느냐. 자, 증가하는데 잡아당겨야 돼요? 쳐올려야 돼요? 쳐올려야 되죠. 그러면 얘를 위로 툭 쳐올려 버리면 곡선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감소하는데 위로 쳐올려야 되죠. 그렇죠? 감소하는데 쳐올리니까 이렇게 감소하게 될 겁니다. 됐죠? 감소하는데 손잡이 있으니까 잡아당겨야 되겠죠. 얘는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증가하는데 손잡이 있으니까 잡아당겨야 되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증가를 할 거다. 그래서 이 친구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지실 거다 이겁니다. 자, 곡선으로 여기서 증가를 하시고 그렇죠?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 여기가 뭐가 되신다? 극점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극점. 극점 중에서도 뭐다? 극대점이 되시는 거죠. 그죠? 극대라고 쓰겠습니다. 여기는 극대가 되시는 거죠. 맞습니까? 극대값은 그냥 집어넣고 산수하시면 되죠. f의 마이너스 1이 극대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까지는 감소하셔야 되는데 위로 볼록하면서 감소를 할 겁니다. 위로 볼록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1이 되는 순간 아직도 감소하고 있는데 얘는 아래로 볼록하면서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요 포인트 있죠, 요 포인트. 요 지점은 이계도 함수값이 0이 되는 지점이죠. 그렇죠? 근데 요 포인트는 누구냐면은 위로 볼록한 부분과 아래로 볼록한 부분이 만나는 점이죠. 이 점을 우리는 무슨 점이라고 부르냐면은 변곡점이다라고 부르신다. 변곡점. 볼록한 부분과 오목한 부분이 만나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3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그럼 3에서는 다시 증가하는데 어떻게 증가한다?
아래로 블록하면서 이렇게 증가. 이런 그래프가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찾으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기가 얼마? 자, 여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1. 여기가 얼마? 3. 여기가 f의 마이너스 1. 산수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f의 1. 그래서 변곡점의 좌표를 물어보면 1,f1이라고 하시면 되고, 자, 여기는 극소가 되겠죠. f의 3. 극소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극소가 되겠다. 그리고 여기가 f의 얼마가 된다? 3이 되시는 거고, 여기는 f1 값을 계산해서 집어넣어 주시면, 자, 그래프를 완성이 된 겁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x축, y축 필요하시면 여기다가 덧대서 그리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원래는 3차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3차함수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겠죠. 스케치 하시고 우리가 수투에서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이왕 한 거. 자, 4차함수도 한번 그려볼게요. 4차함수. 4차함수. 됐습니까? 자, 해봅시다. 재료 손질을 좀 합니다. 됐습니까? 도함수가 필요합니다. f 프라임의 x는 미분하시면 4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의 x 마이너스 8이 되시는 거고, 됐습니까? 이게 도함수 f 더블 프라임의 x는 요거 미분하셔야 되니까 12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가 되시겠습니다. 됐습니까? 인수분해를 좀 해놓고 갈까요? 그렇죠? 여기는 함부로 지우는 것보다 인수분해된 형태가 있는 게 부호를 따지는 게 훨씬 더 편하십니다. 됐습니까? 4로 묶어내시고, 됐습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로 한번 조립제법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쓰시면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로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 하시면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마이너스 2고 2고 0이고, 그럼 여기는 2, 1에 여기 마이너스죠. 그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x 아니죠. x 플러스 1의 제곱인 거죠. 미안합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시는 거죠. 해놓고 이게 얼마 되는 값을 찾는다? 0이 되는 값을 찾으시면 x가 마이너스 1에서 0이고 x가 2에서 0입니다. 됐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f 프라임의 마이너스 1은 0이신 거고 f 프라임의 2도 0인 겁니다. 단 여기는 중근이겠죠. 얘는 중근. 됐죠? 자,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는 값을 찾을 건데 얘도 인수분해 해놓고 갑시다. 그죠? 얘는 12로 묶어내시면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그러니까 12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고, 역시 얼마 되는 값을 찾을 거다? 0이 되는 값을 찾을 겁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과 얼마? x는 1이 나오실 건데,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f의 더블 프라임의 마이너스 1도 제로이고 f의 더블 프라임의 1도 제로가 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이제 증감표를 그려볼게요. 자, 역시 4줄짜리 증감표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3차, 4차 함수 아닌 아이들은 다 그래프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실은 이계도 함수까지 들어가시면 그래프 그리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계도 함수가 필요한 경우에만 우리가 그리실 거고
5.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빨리 그릴 때는 이계도 함수 없이 대충 그냥 곡선으로 그리실 거고, 오목과 볼록을 판단해야 되는 케이스라면 이계도 함수까지 포함된 증감표를 그려주셔야 됩니다. x, f 프라임의 x, 그 다음에 f 더블 프라임의 x, 그 다음에 fx. 그렇죠? 자, 가봅시다. 일단은 0이 되는 값은 두 개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1과 1. 그렇죠? 그럼 기준점 일단 두 개입니다. 마이너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2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f 프라임의 마이너스 1이 제로고 f 프라임의 2도 제로인 거죠. 됐습니까? 그럼 x가 이 사이에 있을 때, 이 사이에 있을 때, 이 사이에 있을 때 누구의 부호를 따지셔야 된다? 프라임의 부호를 따지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양수. 근데 어차피 얘만 따지면 되잖아요. 이거 어차피 양수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자 이쪽은 양수가 되실 거고, 그렇죠? 이쪽은 음수가 되시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프의 증감은 프라임만 가지고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어떻게? 여기에는 감소. 그렇죠? 여기는 감소하시게 그려지실 거고, 여기도 또 감소하게 그려지실 거고, 그렇죠? 여기는 증가하게 그려지실 거다 이겁니다. 괜찮죠? 근데 요걸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보겠다 이겁니다. 그럼 더블 프라임이 어딨죠? 얘죠. 이게 0이 되는 값을 찾아봤더니 마이너스 1과 얼마죠? 1인 거죠. 근데 마이너스 1은 여기 있는데 여기도 0이겠네. 그 다음에 1은 어디쯤 있을까? 1은 이쯤 있겠네. 이쯤 있겠네. 됐죠? 이때 f 더블 프라임의 1은 제로인 거죠. 그러면 x가 자 요거에 따라서 x가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더블 프라임의 부호를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다 집어넣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여기는 양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면 그렇죠? 1보다 작으니까 음수고 여기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양수고, 그래서 여기는 음수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1과 2 사이가 아니라 1보다 크다면이죠. 1보다 크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양수겠죠.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헷갈리시죠, 그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잘 그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호를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를 마이너스, 여기 또 구간이 또 잘렸으니까, 그죠? 여기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인 거죠. 됐습니까? 이제 그래프 완성하시겠습니다. 감소인데 손잡이 있죠? 아래로 볼록 잡아당기시고, 감소인데, 그쵸? 감소인데 위로 쳐올리셔야 되죠. 이렇게 감소. 됐습니까? 근데 감소인데 잡아당겨야 되니까 또 이렇게 감소. 그렇죠? 증가인데 잡아당겨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증가. 되겠죠? 여기는 f의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값을 가지시면 되고, 여기는 f의 1이라는 함수값을 가지시면 되고, 여기는 f의 2라는 함수값을 가지시면 되겠죠. 자, 증감표만 보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우리가 극점일까요? 도함수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극점 아니죠. 극점 아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만나는 점이니까 변곡점은 된다. 되겠죠? 자, 여기는 얘가 0이 아니니까 극점 당연히 아니고, 얘가 0인데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만나니까 여기 또 변곡점이 되시는 거죠.
변곡점. 얘는 변곡점 두 개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가 0이니까 그쵸? 감소 증가니까 증가와 감소가 바뀌죠. 그쵸? 얘는 극점인데 극소가 되는 거죠. 그림을 안 그리고도 우리 표에서도 읽어내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실제로 얘를 보고 그림을 그리시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는 거죠? 여기는 그려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렇게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죠? 0인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다시 감소하기 이렇게 가는 거죠. 그쵸? 1까지. 됐습니까? 그럼 1을 지나면서 또 아직 감소니까 여기서는 또 아래로 볼록하면서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증가와 감소가 바뀌면서 이렇게 그려지실 거다. 그래프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그려지시죠. 그죠? 여기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1이고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접선은 어떻게 그어진다?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생기게. 변곡점에서는 접선이 뚫고 지나가면서 생깁니다. 그죠? 요렇게 생길 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그쵸? 1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값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접선이 어떻게 그려지시느냐면은 요렇게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생기는 겁니다. 되겠죠? 근데 여기는 x가 1일 때죠. x가 1일 때. 여기는 x가 2일 때. 여기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죠? 여기 접선의 기울기는 0인 거죠. 극점이다. 됐죠? 이때 우리는 이 점은 극점은 아니고 변곡점이 되시는 거고 여기도 변곡점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항상 0이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얘는 우연히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서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면 극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무조건 0이죠. 여기는 극소가 되시는 거죠. 자, 어떻게 그리시는지 알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 이게 우리가 다항함수를 대상으로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었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가 초월함수가 들어가면 뭐만 바뀔까요? 얘들만 바뀌는 겁니다. 얘들만. 그리는 요령은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초월함수가 될 때 여러분들 뭐가 어려우냐면은 이게 플러스 값인지 마이너스 값인지 요런 부호들을 판단하는 게 상당히 좀 번거롭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연습이 충분히 필요하셨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건 이제 다시 그때 그래프 단원 가시면 그때 이제 함수 바꿔가면서 푸실 건데 우리가 똑같은 짓을 할 겁니다. 이거 그려놓고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시는 거. 그렇게 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물론 특수한 경우 같은 경우는 약식으로 그릴 수 있는 그래프들이 간간히 등장은 하시는데 됐습니까? 대부분이 증간표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미분법을 살펴봤는데 그 미분법을 이용해서 뭐를 한다?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건지 됐습니까? 대략적인 감이 오시는 거죠. 여기 fx가 뭐 sin x 마이너스 2의 2x 제곱 플러스 ln의 2x 이런 거 길게 주어져 있어도 어쨌든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다 이겁니다. 도함수를 가지고 증가와 감소를 판단하실 수 있고 이계도 함수를 가지고 형태를 판단하셔가지고 그래프의 대략적인 형태를 잡아내실 수가 있다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게 결국은 이거죠. 미분을 이용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내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계도 함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까지 해서 뭐 복습 겸 추가적으로 저번 시간에 미처 설명 못 드린 것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영상을 잠깐 끊어서 이후 영상에는 이제 적분 단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